대한민국 강력사건 파일. 잠잘 때 나긋하게 들려오니 화면을 어둡게 해주세요. 어둠 속의 포식자. 2008년 겨울 경기도 화성의 한적한 도로 위. 찬바람이 거리를 휘감으며 도로변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마지막 버스를 놓친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상태였다. 그때 검은색 SUV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며 중년 남성이 다정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밤 늦게 위험한데 태워줄까요? 그는 평범해 보였고 친절해 보였다. 날씨도 춥고 이대로 걸어가다가는 더 위험할 것 같았다.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차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몰랐다. 그 남자의 얼굴. 강호순. 1969년생. 겉보기엔 조용하고 차분한 중년의 남성이었다. 주유소를 운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검은 속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삶에는 비극이 많았다. 2005년 그의 아내와 장모가 의문의 화재 사고로 숨졌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보상금을 받아 여유롭게 살아갔다. 그 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들을 태운 뒤 낯선 곳으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산속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렇게 2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그의 손에 사라졌다. 2009년 1월 경기 서남부에서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간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CCTV를 분석하던 중 같은 차량이 여러 사건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검은색 SUV. 그리고 그 차의 주인은 바로 강호순. 경찰이 그를 체포했을 때 그는 담담했다. 오히려 경찰이 추궁할수록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조롱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집을 수색하자 실종 여성들의 물건이 발견되었고 결국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범행의 시작과 패턴. 강호순의 첫 번째 살인은 2006년 9월이었다. 경기도 안산에서 한 여성을 태운 그는 그녀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목을 졸랐다. 그 후 시신을 유기한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에게 살인은 점점 중독처럼 변해갔다. 2007년 12월 시간이 흘러도 그의 충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치밀해졌고 더 대담해졌다. 이번에는 경기도의 한 외진 도로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한 그는 천천히 차를 세웠다. 어디까지 가세요? 위험한데 태워드릴게요.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대사. 여성이 문을 열고 타는 순간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다.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20대 여성들을 납치해 살해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범행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피해자들을 태운 후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외딴 지역으로 이동한 뒤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는 점점 더 흥분했고 살인의 짜릿함에 빠져들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모두 산속이나 강가에 유기되었으며 강호순은 단 한 번도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또 다른 얼굴. 강호순은 주유소를 운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기도 했고 지인들에게 술을 사주며 평범한 사회인처럼 행동했다. 심지어 연애도 하며 자신을 전혀 의심받지 않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증언을 남겼다.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가끔씩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냥을 즐겼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타인을 향한 잔혹한 충동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반향과 법적 후속 조치. 강호순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면서 여성 안전과 관련된 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여성 귀갓길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CCTV와 순찰을 늘렸다. 또한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과자의 신상 공개와 위치 추적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 한편 강호순이 체포된 후에도 그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녀와 자매, 친구를 그리워하며 강력한 처벌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 재판정에서 강호순은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를 바라보는 유가족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무리 무거운 형벌을 내려도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강호순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후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자들은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친절한 미소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